자, 행정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심판 기관부터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 이 행정심판이란 것을 어디다 제출할 거냐, 어디서 처리할 거냐의 문제고, 뭐 행정소송 같은 거는 법원에서, 특히 행정법원에서 처리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 몇 가지만 적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단심제라는 거, 단심제. 행정소송은 첫 번째 뭐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뭐 항소하고, 또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래서 뭐 항소, 상고 합쳐서 상소제도 해가지고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에 반해 행정심판은 단 한 번,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단심제. 그래서 이제 단심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나중에 공부해 보겠지만, 이제 행정심판법 제뭐 51조 등에서 선언하고 있고, 여튼 행정심판은 단심제다, 한 번 받는다. 요 점에서 다른 행정소송과 차이점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행정청이다. 그래서 위원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표식하지 않은 합의제 행정청이다. 그래서 행정청이 독임제가 있죠. 혼자 결정하는 독임제 행정청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그래서 의사결정을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고, 그 의사결정된 것을 여럿의 이름으로 같이 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의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심제라는 것은 행정심판이 다층 구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가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A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만이 있어서 B로 가거나, 또는 뭐 기초는 없겠지만 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불만이 있어가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거나,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가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행정심판은 한 번에 끝난다는 거, 단심제라는 거,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6조로 보면 6조 1항에 가면 다음 각호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행정청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제기를 한다. 그래서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우리가 이 6호 1항을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행심이라 할게요. 행정청 소속 행심위가 나오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없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감사원이 뭐죠? 감사원.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하고 있죠. 감사원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의미 있게 좀 볼 게 국가인권위원회 보이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가 보이고, 그 밖에 6조랑 3호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청에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정도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행정청 소속의 행심이 돼서, 여기 이 경우에는 이 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원이 행정심판 사건을 각각 담당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조 2항, 다음 각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제기를 한다. 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나오죠.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나오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고,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장관급이고, 그 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봅시다. 6조 2항 1호
제1항에 따른 행정청 말고 그 밖의 국행정기관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즉 각부 장관의 처분, 그 다음에 무슨 청장이나 청장 또는 처장 처분. 그래서 무슨 청장, 이런 청장 또는 처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행심위가 담당하고, 그 국가행정기관장에 속해 있는 소속행정청, 그래서 뭐 지방 무슨 청장, 지방 병무청장 같은 뭐 지방 무슨 청장의 경우에도 중앙행심위가 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6조 2항 2호에 가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등등 해가지고 가로 안에 보면 이른바 시도지사,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즉 시도지사, 다른 말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로 간다.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간다는 얘기죠.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도 역시 중앙행심위로 간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6조 2항 3호는 뭐 딱히 기억할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6조 3항 봅시다. 6조 3항은 다음 각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도행정심판위원회라고 부르는데,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뭐 경기도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뭐 경상북도라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각 시나 도에 설치되어 있죠. 자, 이 경우는 6조 3항의 경우는 6조 3항은 1호 시도 소속 행정청, 뭐 특별히 기억할 거 없고, 그 다음에 6조 3항 이어가면 거기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 장 보이죠? 시군 자치구청장, 자치구의 장, 시군 자치구청, 보통 시군구청장 하는데 시군 자치구의 장. 자, 잠깐 콤마 좀 줄게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처분인데, 자, 참고로 여기 시장과, 즉 3번에 있는 시장과 2번에 있는 시장은 격이 다르죠. 2번에 있는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을 말하고, 이 밑에 있는 시는 그 군, 보통 도에 있는 시, 뭐 경기도 성남시장, 뭐 경기도 수원시장, 이런 식으로 경기도 광명시장, 이렇게 도 밑에 있는 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3번 밑에 있는 시는 기초지자체장으로서의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을, 이런 기초지자체에 있는 시장하고 광역지자체장으로서의 시장 구분해서 보시고, 우리가 이런 시군 자치구청장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구청장인데, 구청장. 이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일 수도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 속해 있는 구, 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뭐 도봉구, 서울특별시 뭐 서초구, 이런 광역지자체 속해 있는 구청장은 속했다게 말은 좀 그렇고, 하여튼 광역지자체 밑에 있는 뭐 구청장은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별도의 자치구청장이에요. 즉 우리가 서울특별시장도 우리가 투표로 뽑지만 서초구청장도 우리가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죠. 이렇게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이러가 우리가 구청장을 자치구청장, 또 자치구의 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자치구의 장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어떤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데, 그에 반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경우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고 성남시가 기초지자체고 그 속에 있는 분당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구별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6조 3항 2호에서 6조 3항 2호에서 말하는 자치구청장의 장은 이런 특별시 또는 경기도
특별시나 도에 속해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에 속해 있는 구에 보통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의 구청장을 말하죠.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뭐 이런 경우는 서울특별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성남시장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제기하고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남시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고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2항 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장이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제를 한다. 직근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이건 특별히 예를 기억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6조 1항, 6조 2항, 6조 3항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뭘 썼냐면 행정심판 기관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가지고 심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고 행정소송은 3심제였지만 행정심판 단심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6조 1항, 6조 2항, 6조 3항, 6조 4항 등이 있다. 대부분 중앙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중앙은 각부 장관이나 청장과 같은 국가행정기관장의 처분이나 또는 시도지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 자치구청장의 처분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처분이라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라는 얘기죠. 경기도 성남시장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는데 조심할 게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이 있을 수 있다. 그때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처분이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나 고양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없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 기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